안녕하세요. 6학년 친구들 반갑습니다. 과학 김미연 쌤입니다. 선생님이랑 계속해서 1단원 빛에 대한 공부를 해볼 건데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물질 어떻게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것과 그 다음에 빛의 굴절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 겁니다. 이번 시간도 잘 들어주실 거죠? 학교 시험 대비 자료집 준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세요. 선생님이랑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자, 빛에 대한 얘기 계속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기와 물의 경계면에서 빛이 나아가는 방향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자,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여기 물이 있고요. 물이 있고 밖에 공기가 있어요. 공기와 물은 지금 달라요. 그죠? 여기를 가지고 이제 경계면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빛이 만약에 밖에서 들어와, 햇빛이 이제 들어온다고 생각했을 때 빛이 이렇게 들어오면 이 경계면에서 이 빛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자, 공기와 물의 경계면에서의 빛의 굴절이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굴절이란 말은 꺾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생님, 빛은 직진한다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직진하는데 이렇게 공기와 물이라는 다른 성질을 만나게 되면 빛은 꺾이게 돼요. 바로 굴절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굴절 방향을 잘 보시면 돼요. 먼저 빛이 공기 중에서 물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러한 상황이지 공기 중에서 물 속으로 들어갈 때 원래는 직진을 해야 하지만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꺾인다고요. 근데 어디로 꺾이게 되냐면 빛이 물 표면에서 어디 방향? 아랫방향으로 꺾여서 간다라는 얘기예요. 자, 무슨 소리냐면 경계면, 여기, 그러니까 경계면과 수직인 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랬을 때 어느 쪽으로 꺾이냐면 이 물 쪽으로 꺾여서 이쪽으로, 이 방향으로, 이 아랫방향으로 이렇게 꺾여서 간다라는 얘기예요. 되지? 자, 그 다음 반대로 빛이 물속에서 공기 중으로 나올 때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빛이 공기 중으로 나올 때야. 여기는 선생님이 다르게 그려서 옆에다 해줄게요. 자, 물이 있고 그 다음에 공기가 있습니다. 만약에 빛이 바로 여기서 이제 나온다라는 얘기야. 이렇게 들어온다고 했을 때를 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경계면과 수직인 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원래는 빛이 뭐 해야 된다? 직진을 하는 게 맞지만, 그죠? 직진을 하는 게 맞지만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뭐 한다? 꺾인다고요. 근데 어디로 꺾이냐면 물 표면 쪽으로 꺾인다고. 물 표면 쪽으로. 그 말은 어느 방향이야? 물 표면은 여기 있죠? 그치? 그러니까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꺾여서 나간다라는 얘기예요.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공기 중에서 물속으로 들어갈 때나 물속에서 공기 중으로 나아갈 때 성질이 다른 면을 만나게 되면 꺾인다라는 얘기고요. 그럴 때 꺾이는 방향을 잘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 외 빛의 굴절의 예를 좀 볼 건데 물과 공기, 우리가 계속 봤던 거. 그 다음에 유리와 공기요. 유리랑 공기도 다른 성질이기 때문에 꺾입니다. 공기와 식용유 다르죠? 그러니까 꺾이고 식용유와 물 등의 이렇게 서로 다른 투명한 물질의 경계면에서 빛이 굴절이 일어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좀 지우고 관련 문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세요. 빛이 공기 중에서 물속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바르게 나타낸 것은 어느 것일까요? 라는 거예요. 지금 수조 속에다가 물을 이렇게 넣어두었죠. 자, 선생님 물 좀 더 그려줄게요. 물을 이렇게 넣어두었습니다. 더 예쁘게 그려줄게요. 자, 물을 이렇게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공기 중에서 물속으로 빛을 이렇게 쏘아주었습니다. 원래는 빛이 뭐한다? 직진을 하는 게 맞지만요. 성질이 지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한다? 꺾인다. 근데 어디로 꺾인다 그랬어요? 자, 중심을 좀 그려보면 좀 더 이해가 쉽죠. 자, 이렇게 됐을 때 물 쪽으로, 아래쪽으로 꺾인다 그랬지, 그치?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잘 꺾였네요. 정답은 1번이네요. 자, 1번이 정답이고요. 2번 가볼게요. 2번은 뭐예요? 지금 물이 이렇게 있는데 안 꺾였어요. 그죠? 성질이 다른데. 그러니까 틀렸고요. 3번 보세요. 3번은요. 선생님 꺾였는데 어디로 꺾였어요? 아래쪽이 아니라 오히려 원래는 이렇게 오는데 위쪽으로 꺾여버렸네요.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아래쪽으로 꺾여야 돼요. 4번 볼게요. 4번 물 이렇게 됐는데 마찬가지로 직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꺾이는데 아래쪽이 아니라 더 위쪽으로 꺾여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틀렸습니다. 정답은 몇 번이다? 1번만 이렇게 골라주면 되는 거예요. 아래쪽으로 꺾인다. 이런 문제 되게 잘 나오니까요. 꼭 기억해 두시고요. 항상 문제 풀 때 선생님처럼 이렇게 수직선도 하나 그려놓고 직진하는 것도 하나 그린 다음에 아래쪽으로 이렇게 해주면 더 쉽게 풀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문제 가볼게요. 보기 중에서 빛의 굴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 기호를 쓰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기억, 빛은 울퉁불퉁한 면에 부딪힐 때 굴절합니다. 아니고요.
다른 성질을 만났을 때 굴절하고요. 빛은 한 종류의 물질을 지나는 동안 굴절합니다. 한 종류의 물질을 지나면요. 그냥 직진만 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지? 틀렸습니다. 빛은 서로 다른 투명한 물질이 만나는 경계면을 지날 때 굴절합니다. 다른 경계면을 지날 때 굴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는 것은 디귿만 이렇게 골라주면 됩니다. 다음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렌즈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굴절하면 렌즈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렌즈에 대한 얘기를 볼 건데, 렌즈는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오목 렌즈가 있고 볼록 렌즈가 있습니다. 자, 오목 렌즈, 볼록 렌즈의 특징과 그 다음에 이 렌즈를 통해서 본 모습을 좀 보도록 할게요. 오목 렌즈는 이름 그대로 오목한 렌즈예요. 어디가 오목하냐면 가운데 부분이 얇아가지고 더 오목하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볼록 렌즈는 볼록해요. 어디가? 가운데가 볼록해요. 왜냐면 가장자리보다 가운데 부분이 두껍기 때문에 이렇게 볼록한 렌즈를 가지고 볼록 렌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 오목 렌즈는 근시 안경, 우리 친구들이 많이 쓰는 안경일 거예요. 멀리 있는 것이 잘 보이지 않는 눈을 가진 친구들이 쓰는 안경을 근시 안경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졸보기입니다. 졸보기는요, 이제 북한어로 오목 렌즈다라는 얘기. 북한어로 오목 렌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네, 볼록 렌즈가 사용된 예를 좀 보면 원시 안경이에요. 원시 안경은 이 안경과 반대예요. 원시 안경을 쓰는 사람들은요, 가까운 것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런 볼록 렌즈를 사용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돋보기요. 돋보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물질을 크게 확대시켜 보는 그 돋보기에 주로 볼록 렌즈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렌즈를 사용해서 가까이 있는 물체도 봤고 멀리 있는 물체도 봅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보이는지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요. 가까이 있는 물체를 보면요, 오목 렌즈는 어떻게 보인다? 실제보다 작게 보이고 바르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멀리 있는 물체를 보면 더 작게 보이고 바르게는 보입니다. 그러나 볼록 렌즈는 좀 특이해요. 볼록 렌즈는 가까이 있는 건 어떻게 보인다? 좀 더 크게 보이고 또 바르게 보인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볼록 렌즈로 멀리 있는 걸 보면 작고 거꾸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을 잘 표시를 하고 있어야 돼요. 가까이 있는 것과 멀리 있는 것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때문에 여기 표시해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선생님이랑 오목 렌즈와 볼록 렌즈에 대한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럼 관련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보도록 합니다. 3번 문제. 오목 렌즈를 이용하여 만든 안경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어느 것일까요? 라는 문제인데요. 오목 렌즈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다 가까이 있으나 멀리 있으나 실제보다 어떻게 보여요? 더 작게 보이죠. 작게 보이고 바르게 서서 보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멀리 있는 게 물론 더 작게는 보이지만 그럼 특징 한번 찾아볼게요. 가까이 있는 물체가 크게 보인다. 이거는 돋보기 같은 이런 볼록 렌즈이고요. 모든 물체가 같은 크기로 보이는 건 아니졌죠. 멀리 있는 물체가 바르게 보인다. 바르게 보인다라는 말은 일단 맞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보고 놔두고 멀리 있는 물체가 좌우가 바뀐다. 바뀌진 않고요. 가까이 있는 물체가 작고는 맞지만 거꾸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보이죠. 그래서 맞는 문장은 누구다? 3번만 골라주면 되겠네요. 정답은 3번 이렇게 골라주시고요. 다음 문제 가보자.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 렌즈의 종류를 써보래요. 렌즈의 가운데가 가장자리보다 두껍대요. 가장자리보다 두꺼우니까 이런 모습의 렌즈가 되겠네요. 볼록하네요. 그럼 볼록 렌즈네요. 가까이 있는 물체가 크고 바르게 보입니다. 완전히 볼록 렌즈 맞네요. 그래서 볼록 렌즈입니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고요. 다음 가볼게요. 5번은요. 다음과 같이 돋보기를 통해서 가까이 있는 글씨를 관찰하는 실험을 하였습니다. 돋보기 대신 사용하였을 때 같은 결과가 나오는 건 어느 것입니까? 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돋보기 대신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찾으시면 됩니다. 자, 우리 가까이 있는 물체를 봤을 때는 어떻게 보여요? 돋보기로 보면 돋보기는 어떤 렌즈? 네, 볼록 렌즈이기 때문에 물체가 크게 보여. 즉 글씨가 크게 보인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있는 글씨를 봤을 때 크기가 실제보다는 크게 보인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중에서 볼록 렌즈 역할하는 걸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자. 졸보기요. 졸보기는 선생님이 북한어로 오목 렌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목 렌즈 역할합니다. 오목자만 써줄게요. 그 다음에 물방울입니다. 자, 물방울에 대한 얘기 조금 이따가 해줄 거고요. 근시 안경 볼게요. 근시 안경은 멀리 있는 것이 잘 보이는 안경이거든요. 이 안경에도 오목 렌즈가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리컵의 바닥 부분, 그 다음에 물이 들어있는 투명한 사각, 수조 보는데요. 자, 요것들은요, 렌즈는 아니지만 렌즈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들이에요. 자, 물방울 같은 경우에는 물방울은요, 무슨 역할을 하냐면 볼록 렌즈 역할을 해요. 정답은 2번이 되는데요. 이거는 우리 친구들이 바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글씨 위에다가요, 물방울 하나 똑 떨어뜨려 보세요. 그리고 보시면 실제보다 좀 더 크게 보이는 거 볼 수 있을 거예요. 알겠지? 그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4번도 확인할게요. 4번은 유리컵의 바닥 부분이에요. 유리컵을 한번 그려보면 유리컵의 바닥 부분은 어디를 말하냐면 여기를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 부분. 우리가 위에서 밑에 글씨를 놔두고선 보면은 이 글씨가 좀 더 작게 보여요. 그 말은 유리컵의 바닥은 오목 렌즈 역할을 하는 부분이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것도 되게 잘 나오니까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유리컵의 바닥 부분만 오목 렌즈 역할을 한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물이 들어있는 투명한 사각 수조 볼게요. 사각 수조 한번 그려보면 사각 수조는 이제 이렇게 생겼겠죠. 자, 물이 들어있는 사각 수조로 보면은 이 사각수조는 그냥 이렇게 평평하다라고 보셔요. 그래서 이거는 크기의 변화가 없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렌즈도 아니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정답 몇 번이다? 2번이다라고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볼록 렌즈 역할을 하는 물방울을 골라주면 됐던 문제였습니다. 다음 가보도록 할게요. 지우고. 자, 이번에는요, 우리 눈이 물체를 보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러한 실험을 했거든요. 전구를 켰을 때와 껐을 때입니다. 자, 전구를 켜면은 지금 어떤 실험이냐면 이 상자 안에 지금 인형이, 조그만한 인형이 하나가 들어가 있고요. 이 인형을 볼 거예요. 어디서 볼 거냐면 밖에서 볼 건데요. 이건 지금 빨대예요. 빨대 하나, 빨대 2개, 3개 이렇게 놔두고 여기서 이렇게 볼 건데 여기 안에다 전구를 하나 켜놓을 거예요. 그랬을 때 보이냐 안 보이냐 해보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 빨대로 여기서 본다고 생각했을 때 이 물체는 보일까 안 보일까예요. 자, 보세요. 물체가 빛을 받잖아요. 그럼 이 물체는 빛을 반사를 시키는데요. 여러 빛이 반사가 돼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의 빛이 일로 들어온다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억의 위치에서는 이 빨대도 곧게 이렇게 뚫려 있는 데다가 이 물체가 빛을 반사시키는 빛 중에 하나가 일로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물체가 보이게 돼요. 그런데요, 니은의 위치에서 보자. 니은의 위치에서 보면요, 빛이 물체에 들어왔고요. 반사를 막 시키는데 이 중에 하나의 빛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여기 꺾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서는 물체가 보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선 물체가 안 보인다. 그 다음에 디귿의 위치에서는 아예 여기서 빛을 줬고 반사를 시키는 빛이 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위치상 빛이 반사된 빛이 들어오는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물체가 여기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빛이 있고 그 다음에 물체가 그 빛을 반사시켰는데 반사된 빛이 우리 눈으로 들어오는 방향에 있으면 볼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전구를 아예 꺼버리자. 꺼버리면 빛이 없습니다. 말했듯이 빛이 물체에 들어가고 들어간 빛이 반사돼서 들어와야지만 볼 수 있는데 아예 들어가는 빛 자체가 없어요. 그지? 반사시킬 빛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빨대를 통해서도 물체가 보이지 않게 됩니다. 기억에서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실험을 통해서 뭐를 알 수 있었냐면 물체를 보려면 빛이 있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정리를 해드릴게요. 물체를 보는 과정은요, 빛이 먼저 물체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이 물체가 빛을 뭐 한다고요? 사방으로. 사방이라는 말은 여러 방향이란 말이에요. 여러 방향으로 반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반사된 빛 중에 일부가 우리 눈에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그 물체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알겠어요? 선생님이 그림으로 한 번 더 정리를 해주자면, 자, 여기에 빛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물체가 있어요. 그럴 때 빛이 물체에 먼저 들어가는 거야. 그 다음에 이 물체는 빛을 막 반사시키지, 그 중에 빛 일부가 우리 눈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알겠지? 그런데 얘들아, 만약에 이제 이 물체는, 보통의 이 물체는 빛을 내지 않는 물체의 경우에 이런 식으로 들어오고요. 만약에